오늘은 그동안 제가 4차 산업혁명 아시아 창업 중심 도시를 제안했을 때 가장 열렬하게 지지해 주신 분입니다. 저의 가장 큰 응원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춘희 세종시장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종시 오신 거 환영합니다. 시장님 얼굴이 아주 환하십니다. 그래 보입니까? 빛이 나요. 우리 민주님도 환하게 보입니다. 우선 세종시는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제 사실은 이 현실태로 하나씩 완성되어 가는 건데, 그때 이제 어떻게 세종시가 시작됐고 또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은 어땠고 이런 것 좀 우선 소개를 좀 해주시죠. 잘 아시겠지만 세종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신 그런 도시고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2002년 9월 30일 날 그 공약을 하셨거든요. 신행정수소를 중점권에 건설하겠다 하는 그런 공약을 하셨으니까 이제 15년 넘어서 16년째 접어드는 것이죠. 대통령 취임하시자마자 아마 곧바로 챙기셨던 것 같아요. 제가 연락을 받았던 게 2003년 2월 25일 날 취임을 하셨는데, 제가 3월 중순에 연락을 받고 이제 실무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임기 시작하신 뒤에 한 달쯤 있다가 제가 이 일을 맡았고, 그 지원단장으로 쭉 일을 하고 그 사이에 뭐 우여곡절도 좀 겪고 유연 결정이라든지, 그래서 다시 이름이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바뀌고 2006년 1월 1일자로 행복도시 건설청이 출범하게 됐는데, 제가 또 초대 청장이 돼서 그러니까 그간의 일 보면은 근거법 만들고, 그리고 입지 선정하고, 도시 기본 구상 만들고, 땅도 사고, 기본계획, 개발계획, 뭐 마스터 플랜까지 만들었고, 지금은 이제 이 도시 건설을 하고 또 관리하는 그런 책임까지. 그때 뭐 노무현 대통령께서 특별히 이렇게 주문하신 시의 이 도시에 담겨야 할 철학이랄지 디자인의 방향이랄지 이런 주문이 좀 있었습니까? 저한테 주신 것은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주셨고, 아마 이 도시가 대한민국 역사상 우리 민족이 건설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시고, 아마 이거는 앞으로도 이런 도시 다시 건설하기 힘들 텐데, 이 도시를 우리 국민 모두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지침을 주신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하나하나 크고 작은 결정들 하나하나 전부 국민들, 전문가들 참여해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보통 이런 거대한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대통령이 입지 문제도 직접 챙겨봤을 거라고 이제 누구나 상상을 하죠. 또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부분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스타일 갖다 읽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게임의 룰, 규칙을 정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관심이 많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입지 선정을 하는데 충청권 지역 내에서 어떤 입지로 선정되든지 간에 그 결과는 어쩔지 모르지만 그 과정 자체는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은 굉장히 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 항목을 20개, 5개 분야 20개 항목을 평가 항목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배점도 하고, 배점은 이제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배점을 하고, 그다음 제일 좀 예민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채점 매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5개 분야니까 그 분야 전문가들로 하여금 채점을 하도록 하십시다. 이렇게까지 됐는데, 대개 이제 그 분야 전문가들이라는 게 우리 어떤 분야든 국토계획이나 환경이나 교통이나 이런 분야들이 대부분의 전문가들 서울에 모여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서울 중심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으니 그건 곤란하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당시에는 16개 시도인데 그 16개 시도로부터 5개 분야 전문가 각각 5명씩 하면은 전부 80명이 이제 평가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평가단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의 시각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의 시각이 고루고루 반영돼서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 철학에 기초한 것일 그렇습니다. 수 있죠. 국토 균형 발전, 지방자치라고 하는 확고한 철학이 있기 때문에 서울 중심적 사고로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전국적 사고로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 비슷한 시기에 그 아일랜드 영국 옆에 조금 아일랜드라는 도시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인구가 400만밖에 안 됩니다. 수도 더블린이 150만이고 그러니까 400만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수도 이전 논의가 그때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했죠. 16개 부처가 있는데 그 중에 7개 부처는 더블린에 남기고 나머지 부처를 전국 주요 도시에 분산을 시켰어요. 그때 아일랜드 대사가 저를 찾아와서 이제 우리 신행정 수도 추진 상황을 물어보시면서 제가 인구 400만밖에 안 되고 150만 도시면 크게 집중된 것도 아닌데 왜 부처 이전을 추진합니까? 그랬더니 그때 이제 의회에서 그 결정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일랜드의 주요 국가 의사결정이 아일랜드라는 전체적 시각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모든 결정이 더블린적 시각에서 결정되고 만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시각을 교정하기 위해서라도 부처가 전부 더블린에 있을 필요는 없다. 해서 지방으로 분산시켰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세상을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냐 하는 건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전체의 눈으로 대한민국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중심의 사고로 가게 돼 있는 거죠.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뭐 서울에서 생활하고 출퇴근해서 광화문으로 가천 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고 이런 구조인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지방 교육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전부 이제 서울로 집중을 하는데 과거에는 70년대, 60년대, 70년대는 일자리 찾아서 서울로 집중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주로 애들 학교 보내려고 최근에 뭐 강남 집값 이런 것들도 결국 애들 학교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지방 교육이 잘 되면은 저런 걱정 안 해도 될 텐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자, 지방 교육 살리려면은 교육부 지방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방 교육의 실상을 알게 될 거고 고민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세종시가 이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첫 삽을 떴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도시 개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는 광장을 기초로 해서 도시를 만들었잖아요. 아크로폴리스랄지.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가 생긴 거죠. 로마는 길을 기본으로 해서 도시를 만든 것 같아요. 대로를 만들고 도시 밖에도 길을 만들고 그래서 길과 길을 이어서 세계를 지배를 했고 그러니까 도시를 어떤 철학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도시의 모양이 다르고 도시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적 관점에서 해석해갖고 만들어낸 세종시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 제일 중요한 컨셉은 직주 근접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세기 이전의 도시들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이렇게 혼합해서 직주 근접이라 하면 직장과 주거를 같이 그렇습니다. 한다 이 뜻이죠. 근데 그 기본 도시계의 기본 원리는 직주 분리거든요. 직주 분리인데 20세기 말 도시학자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산업화 시대 도시에서는 직장이라는 것이 산업화 시대인 게 산업, 공장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공해를 유발하고 환경이 유해 시설이란 말이죠. 그래서 직장하고 주거를 떨어뜨려 놔야 된다. 가까이 있으면은 위생상 문제, 환경상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탈산업사회, 후기 산업화 사회, 지식건부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직장이라는 게 특별히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것이죠. 직장하고 주택을 한 구역 내에 만들어 놓으면은 걸어서 출퇴근하고 뭐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고 그래도 이제 직장 다니고 그러면서 생기는 일부 출퇴근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는 대중교통 중심으로 해서 처리하자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었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이 부분을 녹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오픈 스페이스를 만들어 놓고 그 둘레 삥 둘러서 어찌 뭐 도나스 모양, 반지 모양으로 대중교통 축을 만들고 그 축에 마을들을 배치하는 마을 단위가 한 마을이 2만 명 내지 2만 5천 명씩 해가지고 22개 마을을 배치하면은 이 도시가 50만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도시계획상 가장 중요했던 원리는 직주 근접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50년도에 파리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그런 그 공모작이 있었어요. 예. 거기도 보면 다 직주 근접이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건물하고 집하고가 걸어서 5분 이내 거리. 또는 위아래로. 그렇죠. 위아래로. 위아래로. 예, 위아래로. 수직분리라는 거죠. 요새 이제 그 무지개떡 주택이라고 예, 예. 하잖아요. 1층에는 점포, 예. 2, 3, 4층에는 사무실, 5, 6, 7층에는 이제 집. 뭐 예. 그런 무지개떡 주택이든지 아니면 근접해 있고 그것도 아예 숲 아파트, 숲 건물로 졌더라고요. 예, 예. 복도나 주변의 회랑, 예. 베란다가 다 숲이에요. 예, 예. 어떤 건물, 어떤 집이든지. 그래서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흐름은 지금은 하여간 다시 직주 근접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20몇 개의 마을을 갖다가 이제 환상형으로 예. 이렇게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마을은 대개 한 1km, 1km. 예. 그 1제곱킬로미터로 보면 되는데 그게 그 다음에 인구수는 한 2만에서 2만 5천. 2만 5천. 그러면 초등학교가 한 2개 들어가고 중학교가 하나, 고등학교가 하나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 설계를 하실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을의 중심에 예, 예.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학교가 제일 중심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나중에 그 도시계획 한 뒤에 나중에 이제 이론적 근거를 찾아보니까 TND라고 그래서 트레디셔널 네이버후드 디벨롭먼트 전통적인 마을 시골 같은 데 가보면 그런 마을 있잖아요. 서당을 중심으로. 예. 한 우리나라 옛날 마을이 서당과 향도를 중심으로 예,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고 또 앞에 뭐 동구밖에는 이제 정자나무도 있고 예, 예. 또 안에 들어가면 우물가에서 아낙네들 모여서 모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마을이 도락이 형성되죠. 불악이 형성되고 커뮤니티가 아주 끈끈한 가족들보다 더 끈끈한 관계가 형성되거든요. 그 마을 사람들끼리 아주 끈끈하게 살게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도시 내에 전통적인 시골 마을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자, 근데 이제 외관상 이렇게 보면 이게 녹색 도시라고 하는데 예. 그냥 건물이 그냥 삐쭉삐쭉 높이 서 있어갖고 예. 녹색 도시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근데 실제로는 녹주율이 52%라는 거죠. 그리고 그 녹지를 외곽에 준 게 아니라 가운데. 시내 한가운데에 줘갖고 사람들이 녹지를 공유한다는 컨셉을 세웠다는 거죠. 예. 녹색을 제일의 가치로 생각했다는 거. 그렇습니다. 기왕에 이제 형성돼 있던 구도시임들은 대체로 녹지가 한 1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신도시를 건설할 때 우리 제1기 신도시 하는 게 분당, 일산 등 뭐 5개 신도시를 1기 신도시 그러는데 1기 신도시는 대체로 녹지 비율이 한 20%대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수도권 신도시 중에서 뭐 동탄이라든지 판교라든지 동백이라든지 이런 도시들 한 10개 정도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걸 2기 신도시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녹지 비율이 한 30%대 정도입니다. 근데 얘가 녹지 비율이 52.4%거든요. 신도시 중에서 외곽 말고요. 예,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녹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고민이 있었죠. 여기를 이제 주거단지를 좀 저밀도로 해가지고 좀 쾌적한 분위기로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기왕 아파트를 지을 거 5층으로 지으나 25층으로 지으나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큰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은 오히려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고 그 대신 우리가 손대지 않는 녹지 공간, 자연 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자 하는 그 주장이 서로 팽팽하게 맞섰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은 최대한 오픈 스페이스를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하고 주거단지는 주거단지대로 뭐 첨단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 된다.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났는데 처음 볼 때 이제 아파트를 처음 보신 분들은 야, 뭐 기존 도시들과 뭐가 큰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가운데로 딱 들어와서 도시 안의 녹지를 딱 보면은 야, 도시 내에 이런 녹지 공간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한 7년, 8년에 걸쳐서 이 도시를 28만 명의 거주하는 도시로 이제 변모를 시켜왔단 말이죠. 근데 애초에 이 도시가 목표로 했던 바는 사실은 행정수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수도가 완성돼야지 이 도시도 어떻게 보면 완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수도에 대해서는 뭐 예나 지금이나 찬반이 결국 있는데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선택했던 방식은 공약으로 내걸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거죠. 그때 공약으로 내걸 때만 하더라도 수도권 인구가 많은데 신행정 수도 건설한다고 그러면은 수도권
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해가지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이 많았는데 어쨌든 신행정 수도를 공약해가지고 대통령이 되셨단 말이죠. 근데 아마 다른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었겠지만 신행정 수도 공약 역시 선거에 영향이 상당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그때 선택을 했었는데 그때 반대론자들은 이걸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 아니냐. 정치적으로 표 얻기 위해서 그런 국가 100년 대계에 해당되는 그런 공약을 함부로 했다. 그러면은 아니 저 유신 시대처럼 그 박정희 대통령도 임시행정수도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게 밀실에서 준비해 가지고 발표하는 게 옳은 거냐? 아니면은 공약으로 내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하는 게 옳은 거냐? 나는 당연히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말이죠. 국민들한테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공약으로 내걸고 평가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민주적인데 그 문제는 그러면 대한민국의 그 서울, 수도 서울에 수도 있는 서울은 어떻게 할 거냐? 국회를 이전시키면 그것을 무엇으로 쓸 것이냐 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또 합의 또 상상 이것이 이제 또 잘 준비되어야지만 사람들이 지지가 또 높아지는 측면도 있는 것이죠. 그때 탁견을 제시한 거죠. 저는 그 공간이 저는 서울이라는 공간, 수도권이라는 공간은 우리나라 비즈니스 중심, 문화 중심, 경제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국회를 옮기면 그 자리를 뭐 그러니까 4차 산업시대에 맞는 또 창업 중심으로 만드는 서울은 그런 공간 막 확보하고자 해도 그런 공간 자체에 쉽게 확보할 수도 없잖아요. 그 4차 산업혁명 캠퍼스 겸 창업의 중심을 만들자 하는 얘기죠. 그래서 동여의도의 금융과 서여의도의 4차 산업이 만나고 길 건너 마포에 있는 홍대 문화랄지 상암동의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그리고 마포에서 생기는 창업거리 또 용산의 100만 평 공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로 어우러지면 구로동의 지벨리까지 하나로 어우러지면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 또 서울의 동쪽과 서쪽의 균형 발전 또 구토의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니 세종시에 땅도 없는데 어디다 땅을 갖다가 구해갖고 또 그 돈은 어디서 구하냐고 세종시에 위헌 판결 난 다음에 국회 부지도 아마 없어졌을 거라고 백지화됐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 도시 입지를 정할 때는 신행정 수도였거든요. 그때는 원수산, 전월산 이 사이 공간 이쪽에 청와대 놓고 국회, 뭐 대법원, 뭐 이런 헌법기관들 다 오는 걸로 했었는데 이제 행정중심 복합대로 도시로 바뀌는 바람에 그런 헌법기관들이 이거 이제 유보돼 있는 상태. 그래서 이 공간을 이제 유보지로 이렇게 남겨놨죠. 그래서 국회가 온다 하면은 아마도 이쪽 공간이 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러면 행정부하고는 뭐 한 5분, 10분 거리. 그렇습니다. 예. 걸어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쉽게 찾아와서 뭐 그 사진도 찍고 뭐 국회의원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저는 이 앞에 지금 국립수목원도 만들어지고 있고 호수공원도 있고 우리 공원이거든요. 근데 공원을 앞마당처럼 쓰고 그래서 이쪽에다가 좀 제대로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와서도 민원도 하고 또 산책도 하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한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또 여기서 좀 뭐 데모도 하고 그래도 이제 뭐 시끄럽다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런 데모는 이제 국회 앞에 가서 하는 게 낫죠. 정부 앞에 가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정세균 의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국회 후보지가 될 만한 곳이 어디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또 이쪽도 한 군데 있고, 근데 이쪽은 조금 멀어서 좀 별로 같은데요. 거기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금강 가까이 이쪽이나 이쪽도 가능할 거고, 저는 어디가 돼도 상관없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정하면 될 텐데, 국회에서 이제 후보지를 놓고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의원님들끼리 어디가 좋겠다 결정하시면은 저희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바꿔주면 되니까
하는 거고요. 지금 행정부하고 입법부하고 이제 2시간 반 정도 거리인데 사실 예. 5분 거리로 걸어서 5분 거리로 단축된다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죠. 참 재밌는 상상이에요. 그런 상상이 다 현실로 완성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시가 전국에서 출산율이 두 번째로 높은 곳인가 세 번째로 높은 곳이 아마 세종시 해남 다음에 시도 단위로 보면은 저희가 제일 높고 이제 기초자치단체로 보면은 뭐 해남이라든지 이런데 뭐 이런 데가 좀 높은 데가 있고 1.82입니까? 1.82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편이죠. 저는 이제 그 출산 장려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요. 애 키우는 일을 지금 자꾸 한 가정에다만 책임을 보여야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애 가지려면 걱정이 되는 거죠. 얘 당장 어떻게 키울 것인지 보육비, 교육비 부담 문제 맞벌이 해야 되는데 얘는 누가 키울 것인지 이런 걱정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금년부터 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을 합니다. 하는데 이 문제를 설득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가정에서 두 끼 책임지고 우리 국가사회가 한 끼 책임지자. 나는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본다. 가정의 책임이 여태까지는 거의 100% 가까이였다면 이제는 가정의 책임이 한 50% 되고 국가사회의 책임이 한 50% 되는 그래서 애 키우는 것을 국가사회도 도와줄 테니까 거들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애는 알아. 이런 분위기를 형성해 주어야 애들이 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제가 서울은 출산율이 0.94예요.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제가 코멘트를 좀 받고 싶어요. 서울이 어떤 정도냐면 마포의 창천초등학교가 올해 신입생이 17명입니다. 50명 이하 신입생이 그 정도까지 줄어드는 학교가 한 30몇 개가 됩니다. 서울의 650개 초등학교 중에서 향후 20년 내에 문을 닫을 학교가 3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청년들하고 신혼부부한테 주택을 공급해 준다고 하는데 작년에 13만 원, 올해 17만 원을 공급해줘도 현실감이 없는 거는 내가 살고 싶은데 내 직장이 가까운 데 있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첫째, 저는 재래시장 아파트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재래시장이 이제 우리 특성화돼서 큰 데 말고 그 100개, 150개 이하인 데는 결국 자꾸 이게 상권이 죽어가죠. 되게 단층들이거든요. 단층인데 우리가 캐노피를 씌워서 이제 눈비 올 때 장사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요새 모듈러 주택 같은 거로 지면 한 4, 5일이면 한 30% 이렇게 지니까 한 달만 이제 가령 이 시장에 이제 시장을 철거하고 그 원형, 통로 이런 건 그대로 살려서 1층은 상가로 만들고 2, 3, 4, 5층에다가는 청년 주택을 지어서 LH나 이런 데서 20년 후에 이제 지주한테 돌려주면 우선 죽어가는 재래시장이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청년들이 와서 뭐 떡볶이도 밑에서 먹을 거고 그다음에 2, 3, 4, 5층에는 청년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의 재래시장 이런 그 한 100에서 150호 규모 여기에서 한 200호씩만 줘도 2만 호 정도는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서울 같은 데는 이제 도심 공동화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저녁 시간이 공동화돼 버립니다. 저녁 시간에 뭐 술집이나 이런 데 빼놓고는 그 직주 분리가 확실히 일어나 버리죠. 도심 구간은 그야말로 직장만 있는 공간이 되고 거기에 저녁에는 빈 공간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도시 내 공동화 문제를 청년주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한 일 같고요. 그리고 과거 시장이나 전통 시장이나 학교라는 게 정말 과거에 좋은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위치를 활용하고 그러면은 뭐 저는 굳이 그러면은 자꾸 신도시 만들어서 도시가 확산되는 것보다는 도시 내에 청년들이 들어오게 하고 그럼 그 청년들이 가까운 직장에 다니게 되고 뭐 교통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거는. 시장님이 그건 팁을 주시려고 한 것 같은데 아마 종로 3가, 을지로 4가, 뭐 청계천 5가 이런 구도심에 사실 6.25 때 폭격 맞은 것 같은 아주 오래된 집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집들을 갖다 이렇게 무지개떡 같은 걸로 해갖고 그 주거와 사무실이 혼합된 그래서 도심의 청년들이 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갖다 해보고 싶어요. 하여간 시장님하고 저하고는 이 개헌, 자치분권, 그다음에 신행정수도 완성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동지적인 연대 의식을 갖고 함께 추진해봤으면 합니다. 특히 자치분권에 대해서는 저도 평생 주로 중앙부처 공무원 생활을 한 30년 하다가 내려왔더니 지방 정말 안심해요.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을 집행하는 것을 지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는 지방 사무거든요. 지방에서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잘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것도 국가에서 전부 통제하죠. 샅샅이 통제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예요. 개헌 중에서 개헌 문제는 우리 행정수도 개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하나는 자치분권 개헌은 이거 이번에 하지 않으면은 정말 후회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헌법이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87년도 개헌이 있었지만 87년도 개헌은 일부 조문만 했거든요. 그 지방자치 관련되는 조문은 지금 언제 만들어진 거냐? 그럼 유신헌법 예. 그 헌법 기조가 그대로 와 있는 거거든요. 자치단체죠. 지방정부. 지방정부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고 자치단체는 새마을단체. 예, 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시키는 일이나 잘해라. 예,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래 가지고는 지방정부에서 정말 잘해줘야 주민들 입장에서는 실은 중앙정부에서 정하는 큰 차원의 국가 정책은 실은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리고 구체 맞춤형이 아니죠. 예. 근데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들은 정말 주민 삶과 그대로 직결되는 거니까 이거는 가급적이면은 저는 지방자치 플러스 주민자치까지 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최대한 늘려주고 국가에서 하는 것 대신에 지방에서 많이 하게끔 하는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또 없습니다. 속으로는 또 국회 가면 또 지방에 맡겨놓으면 제가 잘하려나. 반드시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게 중앙정부에서 지방 그 주민 복리에 관한 거는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아동수당 얼마씩 하자, 기초노령연금 얼마씩 하자 이런 겁니다. 근데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지방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지역의 인구 구성이랄지 뭐 여러 가지 갖다 특징을 봐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자치분권은 저는 돼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내용 중에 어쨌든 지방에 믿고 재정권, 맡기자. 복지권, 인사권 예. 다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고 맡기면은 걱정은 많이 하거든요. 지방정부 참 제대로 하려나. 근데 지방정부 맡겨놓으면은 저는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시장님 정말 우리나라 도시 건설의 역사를 만드셨던 분으로서 그 도시의 철학 또 도시의 미래에 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또 개헌과 자치분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지적들 갖다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시장님과 함께 자치분권 또 구토균형 발전 신행정 수도 완성을 위해서 함께 했으면 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도 같이 좀 그럼요. 노력해 주시고 또 오늘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실은 그 정말 정치가로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많이 배워야 될 도시 전문가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